이게 지금 참 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 성추행, 뭐 이런 관련 범죄들 또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소장이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죠. 네, 한 20대 남성이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했는데요. 퇴원 후에 이 병원에 있는 간호보조원을 고소를 했습니다. 왜 고소했는지 봤더니 자신이 입원 중인 병실에 이 직원이 들어와서 반복적으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간호보조원도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런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려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느낌은 왔는데 이게 뭐지? 약간 긴가민가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피해자가. 맞아요. 예. 사실 이런 피해를 처음 당해도 진짜 내가 성추행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잘 못 하잖아요.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 이제 군대 훈련 중에 허리를 다쳐서 병원 입원 후에 다음날 수술을 받게 됐고요. 수술 후에 침실 커튼을 친 채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새벽에 누군가가 이 자신의 그 중요 부위를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서 깼는데 그 병원 직원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성추행이 아닌가 이제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잠이 든 이후에 몇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깼더니 또 그 직원이 있던 겁니다. 이 남성 놀라서 소리를 쳤고요. 자, 그러자 직원은 저 때문에 깨신 거 아니에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이때 확신을 했대요. 성추행인 걸요. 벌써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막 좀 약간 소름 끼쳐 하시는데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누가 날 믿어줄까입니다. 자, 소장님,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뭐 전해드렸던 성범죄 관련한 것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도 남성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저도 뭐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봤었어요, 기사를.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도 남성, 피해자도 남성. 그러니까 가해자는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피해자는 군대를 갔다 허리를 다쳐서 사실은 이제 몸을 잘 못 움직이는 아픈 환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말도 못하는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 피해자가 이거 누가 믿어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누가 이걸 진지하게 믿어줄까? 도리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 이건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태연하게 증거물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때 그 기분이 나는 지금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런 것까지 찍어야 되고 또 저 사람의 증거물을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 지금 몸을 저 장면인가 보네요. 내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참담하고 비참하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좀 무섭네요. 예. 자, 양 변호사님, 그럼 일단 저렇게 사진이 찍힌 걸 보면 뭔가 증거는 확보가 된 모양이네요. 네,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휴대전화 카메라를 틀어놓고 자버리면 뭐 각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잖아요. 저거 찍기 위해서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설치해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촬영하는 데 성공하고 보니까 이 가해자가 한번 이렇게 들켰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잠이 든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 커튼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제 추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 찍힌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니까 성추행 스트레스 때문에 3일 만에 체중이 5kg이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 그런데 이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보신 것처럼 피해자가 직접 이렇게 증거를 수집해야 했고 더 나가서 뭐 하나가 더 있었다고요? 더 있어요. 증거를 확보하고 좀 참고 지냈대요. 참고 지냈는데 태어나는 날 연락이 왔대요. 연락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해자한테서. 예, 이제 태어나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번호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되묻자 병동 컴퓨터로 연락처를 받다고 또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실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스크린샷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소장님, 저는 약간 좀 의아한 것이 그러니까 저 때문에 깨셨어요. 막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이 상대방도 약간 낌새를 눈치챈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할 법도 한데 저렇게 대담하게 또 연락까지 하고 말이죠. 네, 저는 이 가해자가
마치 이 피해자도 내 마음을 알고 있고 받아주고 약간 내가 호감을 표현해도 그걸 싫어하지 않거나 하여튼 본인의 호감을 받아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썸을 타고 있다라고 오해를 네, 한 거군요. 상대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쪽 피해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의 성적 취향을 우리가 여기서 뭐 옳다 그러다 얘기할 필요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해자는 동성애의 취향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도 뭐 성격이 좀 외모가 훈남이라던가 성격이 좀 자상하다던가 뭐 이런 느낌을 혼자 착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도 나를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볼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전 그 생각이 들고 지금 문자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거를 뭐 본인의 호감을 표시한다고 해도 때와 장소라는 게 있고 특히 여기는 지금 환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술을 바로 한 환자를 의료인이 저랬다는 거는 이건 처벌 받아야죠. 그 변호사님 일단 이 병원 치료라는 게 말이죠. 그 특성상 부득이하게 노출을 해야 하고 또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또 부득이하게 뭐 약물이나 이런 걸로 의식을 잃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병원에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병원 측에서도 좀 뭔가 대책을 내놓고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한 가지 이제 좀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게 병원 직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의료 행위를 하는 그 직원도 아니고 간병인 비슷하게 의료인의 보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몸이 지금 불편하고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이렇게 뭐 움직이거나 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의료행위 과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는 건 또 맞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사실 입장이 협력업체 지원 인력이다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측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또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하는 어떻게 보면 환자라든가 이 병원을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이분이 간호조무사인지 그냥 의료행위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리고 상황은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밤에 들어와서 우리를 돌보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병원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사실 관리자 책임이 있는지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 기자 지금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는 중이라고 하잖아요. 네, 수사 중입니다. 근데 왠지 처음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여자든 남자든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보니까 이 피해자 외에도 다른 피해자로 보이는 사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경찰이 좀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예. 수사가 끝나면 여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짧게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되고 팩트다. 그러면 네. 어떤 처벌 받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준강제추행은 확실히 보이고 본인도 가해자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개인전화 정보보호법 위반,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빼낸 것인지도 수사를 해야 합니다. 지난 23일 아시다시피 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 건은 병실 내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 진짜 사방이 지뢰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